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윤미향 지금 무소속으로 있죠. 예. 의원입니다. 예. 윤미향이가 또다시 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까지는 아니지만 또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정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일본하고 있었죠. 네, 일본하고 박근혜 정권 시절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을 빚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외교부에서는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에게 그 일본과의 협의 진행 과정을 4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는 것이었고 예. 그런데 윤미향은 그런 거 들어본 바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변호사 단체가 있죠. 예. 한변. 한변이라고. 예. 예. 거기에서 보수 단체입니다. 예, 보수 법률 시민 변호사 단체인데 모임. 예, 변호사 예, 단체인데 예, 이 외교부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합의 과정과 또 윤미향 정대협 대표와의 면담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죠. 청구를 했는데 그게 1심에서도 공개를 허락했는데 항소를 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니까. 때 항소했죠. 문재인 정부 때 당연히 그거 윤미향한테 윤미향한테 불리한 내용을 불리하다 생각되니까 해서 공개를 안 했는데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놓고 지금 서로 한변이나 외교부 측과 윤미향 의원 간의 진위 논란이랄까 뭐 진실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죠. 예. 그 핵심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한일 그 합의에서 예. 그 제일 큰 게 10억엔 예. 그 보상금 주는 거. 그 부분인데 그거하고 이제 몇 가지 있죠. 두 가지 더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이제 윤미향 정대협 대표를 만난 사람이 2015년 12월 27일에 날. 예, 28일 날 합의 발표가 있었어요. 예, 이상덕 예. 전 외교부 동부가 국장이네요. 동부가 국장이죠. 예, 담당 국장이죠. 예, 예. 그래가지고 사전에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이 들어갈 거다. 예. 아베 총리의 사죄 반성의 그래서 표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을 해서 재단 설립. 재단 설립. 예. 그게 이제 후에 화해 치유재단이라고 재단이 예, 예, 설립이 예. 됐었죠. 예.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윤미향 의원 측은 이런 걸 들은 사실이 없다고 그동안 그렇게 쭉 얘기를 해왔죠.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한변, 좀 이제 정식 명칭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우리가 잘 아는 민변의 좀 대척점에 있는 그렇죠. 보수 변호사 단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보 공개 청구, 그리고 미국에서도 있죠. 이런 그 외교적인 사안, 이런 거는 이게 그 정보 공개 금지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모르다가 그 보호 기간이 지나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많은 부분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그 한변에서 했던 2015년 합의를 갖다가 그동안에 있었던 협상 과정, 그 외에 협상 과정에 따르는 시민단체라든가 어떤 합의 과정, 이런 공개하라고 해서 그 문서가 공개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상덕 국장의 말이 공개된 게 아니고요. 예. 그 사람이 사실은 만나고 2015년 와서 누구를 만났고 그 면담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죠. 정리해 놓은 예. 예. 그래서 사실 2015년 3월 달에 두 번, 10월 달에 한 번 만나고 예. 최종적으로 협상 타결 전날 27일 날, 예. 27일에 만났죠. 예. 만나가지고 이제 당시 윤미향 의원이 정대협이라고 위안부 할머니 들어갔다가 이렇게 대표하는 기관처럼 돼 있으니까 이 정도 합의면 족하겠냐, 괜찮겠냐, 다 협의를 하고 그래서 윤미향 의원은 다 이야기한 거죠. 그 윤미향 의원은 이제 이런 게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게 뭐 밝혀지겠냐, 그리고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계속 지금 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죠. 또 상고를 했겠죠. 예, 상고해가지고 했을 시간 건데 끌었겠죠. 이게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이 외교부도 더 이상 윤미향 의원을 보호할 그런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거짓말을 갖다가 저게 공개한 게 아닙니다. 이상덕 그 외교부 전 국장이 말한 걸 그대로
그리고 당시에 윤미향 의원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말한 그대로 예.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윤미향 의원이 이걸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그렇죠. 예, 이 문제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상덕 국장이 당시에 민명 대표 만나고 와서 거짓을 그것다가 그게 자기가 무슨 큰 그거라고 할 이유가 없지 이득 볼 게 않습니까? 있다고 예를 들면 윤명이 그거 안 되겠다고 하고 뭐 전혀 거부했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게 썼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우리가 그 조선 시대의 사초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예. 임금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썼고, 그러니까 이제 폭군들은 나중에 그 사초를 보자 해가지고 어떤 사관은 내 목숨이 끊어져도 그걸 못 보여준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외교부 국장이나 외교부 실무가들은 있죠. 이걸 거짓말로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판사가 판단을 한다. 외교부 말이 맞느냐? 윤미향 말이 맞느냐? 윤미향은 지금 오로지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부인한다. 근데 외교부 말은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딱 그 윤미향 의원하고 만나고 온 다음에 즉시 보고서 내지 이런 걸로 정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서가 최근에 만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만들어졌다. 이러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 당시 만들어지면 우리 법원에서 증거를 판단할 때도 있죠. 일기 이런 거에 증거력이 큽니다. 그 당시에 바로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윤미향 의원이 뭐 기억을 못 하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윤미향 의원 말을 믿기보다는 외교부 공식 문서 말을 믿는 게 그게 합당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변의 그런 발표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가 이제 한변한테 제출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윤미향 의원이 반박을 한 것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내용. 예. 둘째, 주한미군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한다는 약속 등 예. 이런 굴욕적인 합의사항은 그 당시에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 네. 그 이후에 합의 내용이 나온 뒤에야 그것을 알았다는 내용이고 특히 지금 그 핵심이 되고 있는 소녀상 철거, 불가역적 해결, 10억엔 출연 등이 빠졌다고 들었는데 외교부 이상덕 국장의 보고 내용에는 그 보상과 관련해서 그 당시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못 들었다고 해버리고 또 할머니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 그 합의 내용을 다 100% 알려줬느냐 아니면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외교부 그렇죠. 국장 입장에서는 이게 핵심이다. 그런 것만 알려줬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서 특히 10억엔 문제. 이 부분은 분명히 외교부에서는 알려줬다는 것이고 윤미향은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냐 이거.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사실 조금 있으면 발표만 하면은 다 알 걸. 윤미향 의원한테 그 당시 윤미향 대표한테 그걸 거짓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 1965년 한일협정 그걸로 사실 이게 좀 끝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배상 문제는. 그런데 이제 그 계속 한국 측에서 일본에 사죄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시 박근혜 정권 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금방 만천하에 드러날 일을 외교부에서 그걸 묵비하고 안 알려주고 했다는 거는 저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윤미향 당시 대표로서는 있죠. 이거는 자기가 들었다 그러면 지금 면피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못 들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죠. 핵심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핵심은 일본 측의 사과와 반성이고 또 하나는 피해 보상이다.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총리가 직접
사죄의 반성을 표명한다. 예. 그리고 10억엔을 재단에 출연한다. 예. 그리고 우리 정부도 그게 상응한 예. 돈을 출연해가지고 재단을 만든다. 이렇게 예, 되어 그렇게 있는데 윤명원이 이야기하는 소녀상 철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국제사회에서 서로 비난 안 하겠다. 더 이상 뭐 그거 가지고 상호 비난전 펴는 일을 안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부수적인 일일 수도 그렇죠. 있는 것이죠. 예. 그 핵심만 것은 이야기해야죠. 본질적인 건 아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또 지금 이상덕 국장이 이 부분이라든가 외교부에서도 분명히 이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도 설명을 했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지금 한변이 발표한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윤명이 주장하고 있는 두 가지 내용, 소녀상 문제하고 뭐 국제사회에서의 그런 그 불가역적 예. 해결 문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는 없어요. 그걸 가지고 윤명이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정권이 바뀌니까 정략적으로 예. 이렇게 공개를 하고 망신을 주고 있다. 그 윤명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와 그 당시에 그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예, 그러니까 정대협의죠. 지금은 예, 이제 위안부 정의기억연대. 예, 할머니들의 모임 아닙니까? 이 할머니들은 있죠. 아까 말씀하신 불가역적이니 어려운 말. 그런 거 이거보다도 모르죠. 그 사죄와 합의 문제거든요. 예. 그 금전으로 인한. 하부금. 아니 그 외교부에서 윤명 그 당시에 시민단체 대표인데 예. 마치 대통령한테 보고하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국장에 가서 아주 뭐 제대로 보고를 미주알 고주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는 것도 4번을 만났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지금 협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을 설명을 해줬다고 했겠죠. 봐야죠. 그거는 윤명 의원으로서는 지금 자기가 그 당시에 듣고도 위안부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제대로 안 했다. 특히 돈 문제 이런 거. 그러면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시민단체 활동에 어떤 정당성이 다 완전히 지금 안 그래도 많이 훼손됐는데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랬다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인생 전반이 전부 다 그 부정될 수 있는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런 경우에 누가 거짓말을 했을 것이냐.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런 일이 밝혀졌는데 누구한테 심대한 타격이 갈 것인가. 외교부는 거짓말을 해도 별로 이득될 게 금전적으로 이득이 전혀 없어요. 그 외교부가 지금 거짓말을 할 그러니까 이유가 뭐가 이득이 있겠어요? 없어요. 이득이.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윤미향 의원한테는 엄청난 심대한 타격이 될 수 있고 외교부한테는 거짓말할 때 별로 돌아올 게 없다. 그럼 누가 거짓말 하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 하루 전인 2015년 12월 27일에도 저녁 7시부터 9시 예. 반까지 2시간 반 얘기를 그러니까요. 식당에서 예. 밥 먹으면서 설명하고 얘기를 했으면 할 얘기를 다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2시간 반 얘기하면은 무슨 연인들끼리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업무적으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 설명이 됐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 그거 얘기 듣고 윤미향이가 그 당시 아니라고 반대를 하든가 나 그거 수용 못 하겠다고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에 아무 조용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뭐 문재인 정권보다는 못할지 몰라도 시민단체 힘이 우리나라 얼마나 강합니까? 예, 그럼 근데 외교부에서 이런 걸 갖다가 가장 당사자가 속해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와 이야기하면서 가장 핵심적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했다. 그러면 이게 또 시민단체가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대협은 그 위안부 문제의 아주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자처를 해왔고 그러니까요. 윤미향이는 그것 때문에 비례대표 까지 달았는데. 달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용수 할머니가 다 폭로를 해갖고 우리들 이용해 먹었다 그렇게 폭로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 1억 원 정도를 개인 용돈으로 썼고 그 돈을 후원금을 가지고 갈비 사 먹고 마사지 받고 뭐 과속 과태료 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와서 기소가 돼갖고 지금 재판을 그러니까 재판 받고 받고 있는데 있죠. 그것도 문재인 정권 때는 재판을 안 해요. 1년 얼마나 갖다 묵혀놨다가 예. 예, 지금 하는지 뭐 모르겠지만은 거기다가 윤미향이는 또 지난해 6월에 그 국민권익위에서 부동산 투기 사례 네, 민주당 조사했을 때 거기에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제명까지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명이 아니라 금배지를 떼야죠. 근데 이제 금배지를 달아주려고 제명이라는 또 꼼수를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례대표. 지금도 네. 딱 금배지 달고 있고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지지선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이런 분이
계속 금배지를 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재판 문제고,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판사님 출신이지만 재판을 왜 그렇게 안 하냐 이 말이요. 권력하고 조금 뭐 이렇게 다한 사람들은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어떤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많이 부르짖지만 있죠. 이 정의가 빨리 실현돼야 될 부분이 있죠. 빨리 재판을 진행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떤 정의가 살아있구나 하는 만족감을 줘야 되는데 우리 법원이나 검찰이 이런 부분에서 개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검소완박이 그 검찰 개혁의 요점이 아니고 어떤 정의가 살아있게 만드는 검찰 그리고 사법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관심도 없고 어떤 정치권의 고위 인사가 어떤 처벌을 안 받는 검수완박에만 관심이 있다는 게 저는 그 이 검수완박 문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사람들의 진정한 의도를 저는 의심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정치가 검찰이나 사법권 위에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이 되지 않고 이상한 개혁, 저는 개악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개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어떤 사법권 이런 데서 진짜 심각히 반성하고 있죠. 제대로 된 사법권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사법부의 사법권 독립이라는 게 너 혼자 사법을 맡고 있는 사람이 개판치라는 독립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신이 어떤 임명권자나 어떤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법을 돌려주라는 그런 필요해서 사법권 독립을 준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어떤 자기 맘대로 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사법권 독립을 갖다가 많은 소수 판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 소수 판사라기보다는 저는 김명수가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돼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아주 땅에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부터가 거짓말 명수라고 맨날 그러시잖아요. 해버렸고 아니 이런 신뢰 회복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지금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대법관 4명 늘릴 국리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빨리 김명수가 물러나는 게 저는 사법개혁의 제일 첫걸음이다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고 1년 4개월 남아서 어떻게 하죠? 김만배 대장동의 그 핵심 주범 권순일 대법관을 8번 만나고 나서 이재명에는 무죄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대통령 후보가 됐죠. 이런 것에 대해서 김명수가 정의가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어떻게 2심까지 유죄됐던 그러니까 사람이 윤양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1심 재판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지 뭐 지금 참 뻔뻔한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한멍차사가 이런 건가요? 참 윤미향에게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렇게 또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말썽이랄까 문제를 일으켜 갖고 언론의 토마위에 또 우리 고영신 TV에까지도 다루게 만드네요. 또 뭐 재주는 있어요. 재주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고소 고발을 하시는 거니까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다 요령이 늘어가지고 고소고발 안 당할 정도로 아주 정확하니 팩트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